그래서 과학적 결과는 가정일 뿐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가정일 뿐 진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과학은 증거가 미완결적 진술이므로 언제나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증거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진술이 과학이다. 그렇죠. 모든 백조는 하얗다? 모든 백조를 입증할 수 없으니까요. 그 모든 백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완결되지 않은 증거죠. 그렇죠. 그럼 증거를 완결되게 갖고 있지 않은 진술이 과학이다. 그러므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수정 가능성입니다. 자, 과학에 대해서 그러므로 과학은 주관적이므로 비판될 수 있어야 된다. 과학적 결과는 상대적인 가정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어야 된다. 비판 가능성, 수정 가능성 나왔습니다. 마저 가보죠. 과학의 방법은 차라리 그 이론을 논박할 수 있는 사실들을 탐색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론을 시험하는 것, 그 이론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가를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을 시험하는 과정, 끊임없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라고 증명하는 과정들의 과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가를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을 가보죠. 이런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론을 눈여겨보며 사실들이 수집되며 그 이론이 이러한 시험에 견디어내어야만 사실들은 이론을 확증하지만 사실은 이미 상정된 이론의 공허한 반복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론을 우리가 세웠다면 실험을 통해서 계속 실험합니다. 이거 아닐지도 몰라. 그렇죠. 의심하면서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계속 견뎌낸다면 이 실험을 통해 나타난 사실들이 이론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상정된 이론의 공허한 반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들은 이 이론의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는 과정이지 공허한 반복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의 예측을 전복하려는 수없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일 때만, 그리하여 그 이론을 지지하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사실은 이론을 확증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실들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계속해서 쌓여서 그래서 그 이론의 반증을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서 그 이론을 확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지지가 뚜렷하게 증가할 때 우리가 그 이론이 확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펌이니까요.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론의 시험 가능성, 즉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그 이론을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 이론의 반증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반증 가능성이야말로 과학의 핵심인 것이죠. 과학은 비판될 수 있어야 된다. 수정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반증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나는 주장한다. 주장 다 나왔네요. 자, 이론에 대한 모든 시험은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려는 시도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이러한 견해가 옳다는 것을 과학사가 확증해준다. 과학적 이론들은 흔히 실험에 의해 전복되며 이론의 전복에 의하여 과학은 발전한다는 것을 과학사는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즉 이론이 확정되는 것은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실패함으로써 이 이론은 이러한 실패의 사실들로서 확증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가정적 진리가 과학적 결과이지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은 아니다. 과학은 그저 가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과학의 결과, 즉 가정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고 비판될 수 있고 또 반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포퍼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제 포퍼의 주관주의적인 과학과는 인간의 그 학문의 방법론을 결정하고 또한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퍼를 존경하여 런던 정경대학까지 이제 공부를 하러 왔던 토마스 쿤이 있었죠. 토마스 쿤은 포퍼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포퍼와 대립하고 또 포퍼와는 전혀 다른 주관주의적인 과학관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마스 쿤이라는 인물을 사실은 그 수능 제시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책 중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주저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제 패러다임이라든지 하는 개념들이 나온 대목이 여러분들 수능 제시문으로 그 기출문제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죠. 토마스 쿤은 과학의 발전은 축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종교적 개종이나 주관적 신념의 변절과도 같은 단절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즉 과학은 끝까지 주관적 신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관일 뿐이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쿤의 이러한 생각은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가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제시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예컨대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푸나요? 여러분들 근해 공식으로 많이 풀지요. 그렇죠? 근해 공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대수학적 패러다임은 인수분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차 방정식은 어때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풀어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동원하는 해결 방법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 분필이 있습니다. 분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분필의 낙하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분필이 떨어지면 분필의 낙하운동을 우리는 중력의 법칙, 그 지구의 중력이 분필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분필의 낙하운동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물의 낙하운동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절엔 달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 아래를 향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원인 회귀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분필은 선생님의 손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생님의 손의 위치는 선생님의 팔에 원인을 두고 있고요. 선생님의 팔과 이 팔은 몸에 원인을 두고 있죠. 이 몸은 땅에 그 기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필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제거되면 이 분필은 근본 원인, 즉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현상, 이것이 원인 회귀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인 설명 방식이죠. 그렇죠?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사람들이 물질의 낙하운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 해결에 일반적으로